예전에 시행을 했던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지도 고시에서 제시하는 보상은 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이런 것들 토큰 강화의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생활지도 방법 중에서 훈계와 보상을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훈계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제13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3조 1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9조에 따른 조언, 10조에 따른 상담, 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 정도 이상의 단계는 반드시 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중에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에 훈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훈계를 할 때는 그 사유하고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훈계할 때의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찰하는 글쓰기. 세 번째는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를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는 학생의 잘못된 의지와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훈계의 예시도 나와 있는데요. 요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 생활지도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예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교과서 등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경우 이때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타인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 등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 보도록 해야 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성문과는 약간 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친구의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청소 도구를 활용해서 닦도록 해야 할 경우도 훈계의 요건에 해당하여 청소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훈계의 과제 부여에 대해서 아랫부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훈계의 과제 부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택이나 병행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 특정 행위에 대하여 벌을 주기 위한 벌 청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는 응징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잘못을 수정해 주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교정을 해주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 신뢰를 형성해서 효과적인 훈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례적인 훈계보다는 학생의 잘못이 수정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훈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수치심을 주거나 경고,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훈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훈계에서 지도하는 대한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교원이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지도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Q&A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성찰문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서식 1에 성찰하는 글쓰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 양식을 변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변형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툴은 그대로 두시고 첨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관련 조문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확인해 볼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언뜻 들으니까 예전에 시행을 했던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지도 고시에서 제시하는 보상은 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이런 것들 토큰 강화의 개념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바른 인성 함양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상의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해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거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상황 예시가 있는데요. 보상 상황 예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칭찬 스티커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도 보상을 해줄 수 있겠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에 대한 보상은 학력 수준 또는 수상 실적과 관련 없이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력 수준이나 수상 실적 이런 것들과 관련 짓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보상으로 인해서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요. 고가의 물품으로 상품을 준다거나 상품권, 또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물품, 이런 것들은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중에서 생활지도의 방법, 훈계와 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4장에 나온 기타의 내용을 살펴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